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국 주식 크리에이터 뚜껍TV 이카너미입니다. 2026년 6월 5일 아침 미국 주식 시장을 지켜보신 분들은 아마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셨을 겁니다. 반도체 생태계의 거인 브로드컴이 무려 12.59% 폭락한 418.91달러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장중에는 무려 15%까지 급락하기도 했고 당일 애프터마켓에서도 추가적으로 약 2%가량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다음 날인 6월 6일 미국 증시의 금리 인상 불안감으로 7.92% 하락한 385.73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브로드컴은 사상 최대의 분기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장사는 그 어느 때보다 잘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참사가 일어났을까요? 시장이 그토록 원했던 단 한 가지, 바로 AI 전망치 상향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가이던스를 기존대로 유지하면서 시장의 눈높이를 충족하지 못한 것이죠. 펀더멘털이 무너진 게 아니라 과열되었던 기대치가 무너진 겁니다. 지금 공포에 질려 매도 버튼을 누르려는 분들이 있다면 잠시만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십시오. 장기 보유자들에게 역사는 늘 패닉은 가장 잘못된 본능이었다고 말해줍니다. 브로드컴의 전체 거래 기록을 통틀어 단일 세션에서 15% 이상 급락했던 순간은 단 3번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3번의 폭락은 모두 6개월에서 12개월 뒤 세대별 최적의 진입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목요일의 이 하락이 왜 선물과 같은 기회인지 과거 데이터와 월가 분석을 통해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브로드컴 역사적 1일 폭락의 재구성. 브로드컴이 이번처럼 하루 만에 시장에서 두들겨 맞았던 적은 역사적으로 매우 드문 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폭락은 여러분도 잘 기억하시는 2020년 3월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 시장이 붕괴되던 당시에 일어났습니다. 2020년 3월 16일 브로드컴은 하루 만에 마이너스 19.91%라는 전대미문이 폭락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단 이틀 뒤인 3월 18일 또다시 마이너스 15.86%라는 추가 폭락을 겪었죠. 당시 미디어나 커뮤니티에서는 기술주의 시대가 끝났다며 비관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최근이었던 세 번째 폭락은 2025년 1월 27일에 발생했습니다. 바로 딥시크 R1 쇼크였습니다. 중국발 AI 가성비 모델의 등장으로 엔비디아와 AMD를 비롯한 고가의 AI 하드웨어 주식들이 일제히 폭락할 때 브로드컴 역시 하루 만에 마이너스 17.40%라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가 매수 기회가 남긴 경이로운 숫자들이 데이터. 자, 이 표를 주목해 주십시오. TRADINGVIEW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된 브로드컴의 폭락 후 보유 기간별 평균 수익률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각 폭락 뒤에는 예외 없이 급격하고 강력한 회복 랠리가 뒤따랐습니다. 앞선 3번의 이벤트 모두에서 브로드컴은 폭락 후 6개월 동안 평균 85.19%, 1년 뒤에는 평균 132.02%라는 경이로운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두 기간 모두 승률 100%였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3번 중 가장 성적이 저조했던 2025년 1월 딥시크 쇼크 때조차도 6개월 뒤에는 45.60%, 1년 뒤에는 64.64%라는 훌륭한 수익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단점과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인내심입니다. 모든 폭락이 V자 반등을 주진 않습니다. 특히 딥시크 충격 때는 한 분기 내내 지루한 하락세가 지속되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마이너스 2.14%, 석 달 후에도 마이너스 4.78%를 기록했고 전고점 대비 최고 하락폭은 무려 마이너스 42%에 달했습니다. 멘탈이 버티기 힘들었겠죠. 반면 코로나19 때는 불과 몇 주 만에 두 자릿수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즉, 이 패턴은 단기적으로는 무작위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일관되게 상승했다는 뜻입니다. 월가 거물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개인 투자자들이 공포에 떨며 주식을 던질 때 월가의 진짜 타짜들은 리포트의 숫자를 바꾸고 있습니다. 폭락 당일 골드만삭스의 제임스 슈나이더 애널리스트는 브로드컴에 대한 매수 의견을 적극 재확인했습니다. 오히려 목표 주가를 기존 500달러에서 525달러로 상향 조정했죠. 그는 명확하게 레터에 썼습니다.
이번 조정 이후 주식을 적극적으로 매수할 것이라고 말이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골드만삭스의 자체 예측에 따르면 2027회계연도 브로드컴의 AI 반도체 매출은 약 133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브로드컴 경영진이 보수적으로 재확인한 목표치인 1000억 달러 이상을 훨씬 웃도는 수치입니다. 이 엄청난 매출은 향후 배치될 약 10기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 공급망과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분석의 최고 권위자 중 한 명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비벡 아리아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목표 주가를 기존 450달러에서 무려 530달러로 크게 올리며 강력 매수를 외쳤습니다. 그는 이번에 경영진이 2027년 AI 목표를 상향하지 않은 것을 두고 현재의 공급 제약을 고려한 지극히 똑똑하고 보수적인 계산된 행동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아리아의 분석에 따르면 브로드컴의 AI 부문 성장은 2026회계연도에 전년 대비 약 180%, 2027회계연도에도 약 100%라는 폭발적인 성장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특히 엔트로픽, 메타, 오픈AI 그리고 베일에 쌓인 두 개의 추가 대형 고객사들이 브로드컴의 새로운 맞춤형 실리콘 ASIC 칩을 채택하면서 2030년까지 브로드컴의 주당 순이익 능력이 30달러 이상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구글이 자체 칩으로 완전히 전환해 브로드컴을 버릴 것이다라는 약세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향후 5년간 굳건한 구글 TPU 계약이 묶여있기 때문에 브로드컴의 설계 파트너 입지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기대치가 부서진 자리를 노려라. 투자자 여러분, 다시 한번 냉정하게 팩트를 체크해봅시다. 목요일 폭락에서 브로드컴의 기술력, 고객사와의 계약, 돈을 버는 펀더멘털 중 단 하나라도 깨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이번 분기에 가이던스를 대폭 올릴 것이라는 시장의 과도한 욕심과 기대치만 부서졌을 뿐입니다. 과거 3번의 사례에서 시장은 언제나 폭력적인 가격 재조정이 일어나면 이 기업의 스토리가 끝났다며 오해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그 공포를 받아내며 인내심 있게 모아간 장기 매수자들은 1년 뒤 최소 65%에서 최대 176%라는 엄청난 보상으로 답을 받았습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2명의 반도체 애널리스트가 주가 폭락의 칼날 위에 대놓고 목표가를 상향 조정한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는 정확히 반복되지는 않지만 그 운율은 언제나 일치합니다. 이번 하락을 위기로 볼지 남들이 던지는 세대급 진입 기회를 주워 담을 선물로 볼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브로드컴 투자 전략은 어떠신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십시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